박 오촌 살인 사건 진실은? 박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제 한 방송사 탐사 프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바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죠. 오촌 조카 2명이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는데, 자, 어떻게 발견됐느냐 보시면요. 자, 박용철 씨, 박용수 씨 2명인데요. 오촌 조카가. 그런데 이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차량 옆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자, 그러면 그 전날 박용철 씨와 술을 같이 마신 박용수 씨가 어디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 바로 이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목을 메고 자살한 채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경찰에서 어떻게 발표가 됐냐 하면 결국 수사 결과 발표는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네. 박용철 씨는 이제 그 현장에서 살해가 되고 그렇죠. 박용수 씨가 그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서 본인이 자살한 그 사건을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네. 결국 이제 어제 그 보도 탐사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 많은 이제 보도 매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제 많은 문제점이 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그럼 박용철 씨, 박용수 씨가 어떤 관계인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집안의 가계도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계시고요. 그 밑에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세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모희 씨, 박정희 대통령의 형입니다. 이 박모희 씨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 두 사람이 박용철, 박용수, 즉 박근혜 대통령과는 오촌사입니다. 그런데 2011년이니까 2012년 대선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인데 박용철 씨, 박용수 씨 둘 다 사망을 한 거죠. 경찰은 당시 박지훈 변호사께서 지적하셨듯이 박용수 씨가 동생인 박용철을 칼과 망치들로 죽이고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의혹을 제기한 곳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이제 유경재단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유경재단 관련해서 박용철 씨가 유도 선수 출신인데 사실은 박근혜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박근혜 후보 당시 때 뭐 경호 이런 것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박근영 씨가 유경재단을 맡고 있었는데 신동욱 씨가 결혼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예. 약간 다툼이 있었고 박용철 씨는 어떤 신동욱 씨 어떤 본인이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중국에서 사망당할 뻔했던 아니면 그렇죠. 좀 음모에 빠질 듯한 네. 그런 얘기를 갖고 있는 증언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명예훼손죄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20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증언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음모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때 사건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박용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박지만 씨의 최측근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 사건의 원류는 이제 유경재단으로 거슬러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재단이 사실은 그 지금 어린이 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재산을 갖고 있고 재산 규모가 꽤 큽니다. 이 소유권을 놓고 처음에는 1994년도에 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가 이걸 장악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게 박근영 씨가 분쟁이 생기면서 박근영 씨가 들어와서 또 이사장을 맡고 나중에 또 이게 박근영 씨가 문제가 돼서 이제 박지만 씨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좀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네. 자, 그때 이제 박용철 씨라는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 이제 그 경호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박근혜, 박지만 이 두 사람이 한 편이었고 네. 박근영 씨가 한 편이었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쪽 사람으로서 이쪽 유경재단 사태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이제 공로가 있었어요. 예.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상당히 홀대를 받았다. 예. 돈 문제와 관련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원한을 갖고 네. 있었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신동욱 씨의 어떤 증인으로 서기로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증인 20일 전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신동욱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뭔가 뭐 입을 막기 위한 그러한 어떤 계획된 살인이 아니었나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그러면 그때는 박근혜 그러니까 의원이었죠. 박근혜 국회의원과 박지만 씨가 좀 가까운 사이였고 박근영 씨가 대립하는 그런 구도였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 세 분은 유경재단을 둘러싸고 서로 한때는 이렇게 둘이
편이 되고 한때는 또 이렇게 편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박지만 씨가 이제 유경재단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온 건데 자, 이 사건은 그 2011년 당시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네. 그래서 별다른 자기네들도 이제 뭐 의문이 생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그 의혹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래서 내사 종결하려다가 내사 종결을 하지 않고 검찰로 넘겼어요. 예. 그래서 검찰까지 이 부분을 들여다봤죠. 예. 그래서 검찰도 이거 뭐 경찰의 수사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종결지은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부 그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또는 일부 기자가 이 부분에 의문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계속 추적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후에도 또 한 번 검찰이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했는데 그때도 그 당초의 수사 결과에 별 의문이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종결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저기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이 사건을 이 청부 사례를 할 만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박지만 씨가 결국 배후에 있다는 건데 네. 응? 근데 이 배후에 있을 만큼 사실은 본인이 여기에 개입해서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났을 경우에 예. 생길 본인이 입을 그 피해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했을까 하는 데서 의문이 들고 또 2011년이면 사실 뭐 그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사건을 조작할 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뭐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서 다 봐줬을 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너무 사건을 자꾸 의혹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그렇게 밝혔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그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고 당신의 압력이 있었는지 배후 가능성이 있는지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맞다라고 경찰은 밝혔고요. 그런데 앞서 패널들께서 얘기하신 신동욱 씨의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신동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경재단 운영권 문제로 박지만 씨의 청부살인을 당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 무고로 실형을 삽니다. 그렇죠. 이게 유죄가 나와서 실제로 이 거짓말이다. 이거 괜히 박지만 씨 음해하려는 얘기야. 이런 걸로 판단이 돼서 구속돼서 실형을 살고 나오는데 그런데 신동욱 씨 주장은 이래요. 야, 이 재판 내가 무죄 받을 수도 있었어. 왜냐고? 박용철 씨가 와서 나한테 유리한 증언 해주기로 했거든. 근데 20일 전에 이거 살해당한 거야. 그러니까 난 억울해. 뭐 이런 얘기 계속 좀 해요. 돌이켜보면 신동욱 씨가 중국에서 살해의 어떤 네. 가능성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겨우겨우 도망을 나왔고 그 부분을 아마 글을 올리다 보니까 허위사실한 명예훼손, 무고 이렇게 됐는데 그 와중에 박용철 씨가 어떤 녹음 테이프를 갖고 있다면서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면 신동욱 씨한테 유리한 신동욱 씨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가 있고 그걸 미리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20일 후에 한 번 더 증언하려 했는데 그 20일 전에 사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짜여진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런 주장하는 거고 네. 일단은 뭔가 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지만 어떤 다른 어떤 뭐 타살의 고의 네.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적어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뭐 그대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박근영 씨와 박지만, 박근혜 씨가 같이 한 편이고 서로 대립했던 그런 사이인데 지금은 또 박지만 씨와 박근영 씨 사이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박지만 씨가 이 박근영 씨 부부에게 전셋집을 얻어줬다 이런 얘기도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은 박근영 씨의 생활고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동욱 씨하고 결혼하면서 이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결혼식도 박근혜 대통령도 반대를 했고 박지만 씨도 반대를 했고. 왜 이렇게 반대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신동욱 씨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박근영 씨 이제 나이가 한 열 몇 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믿기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이제 집안에서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사실 이제 박근영 씨가 굉장히 생활고를 많이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신동욱 씨도 그렇죠.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생활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이제 박지만 씨는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박근영 씨의 생활비를 줬는데 네. 나중에 신동욱 씨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다 지금. 그 돈이 유일한 지금 생계를 수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그 정도로 이제 박근영 씨한테 생계비를 많이 대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신동욱 씨 좀 억울한가 봅니다. 본인이 이 사건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죄, 무고 이걸로 유죄 확정된 게 끝까지 억울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본인의 SNS에 이런 얘기 썼습니다. 이건 뭐 읽기도 좀 무섭습니다. 또 죽이려 자객을 보냈는지 아님 사찰을 한 것인지 어제 고향집에 생뚱맞게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불안에 떨게 하니 뭡니까? 납치의 3번째 죽이려는 걸까요? 아니면 정치적 성장, 공화당 총재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성장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걸까요? 짐작은 갑니다. 어제 이제 방송 보도된 것과 딱 궤를 맞춰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런 SNS에 올린 건데 글쎄요, 강은재 변호사, 신동욱 씨의 속내는 뭘까요? 신동욱 씨의 저 SNS 내용은 사실 저 내용 자체가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신동욱 씨의 존재가 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박지만 씨가 필사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든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걱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좀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의식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사건만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사건만요? 예. 예, 박용수 씨 예. 사망 사건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다라고 봐요. 그 증인 출석하기 20일 전에 사망했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살해의 동기가 그러면 박용수 씨에게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지금 얘기한 예. 그 살해 동기는 이 예. 박용수 씨가 그냥 단순히 예. 원한, 그동안 쌓인 불만 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서 예. 이 용수 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면 사실 경제적으로 타개할 만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호호. 구태여 용철이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자신의 어떤 뭐 돌파구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죽였다고는 치지만 이 용수 씨 자체도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의 동기가 뚜렷하지가 않고 네. 또 뭐 자살하기 직전에 설사약을 먹었다 또는 자살하러 가는 그 등산로 입구에 확인되지 않은 다른 또 뭐 2명이 더 출입한 흔적이 네. 있다. 이런 점들로 봐서는 저는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했을 수는 있다고 쳐도 그 동기는 좀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용수 씨가 자살까지 하는 것은 네.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수 씨의 자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을 수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수사기관의 네. 결론은 났지만.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동생 박용숙 씨가, 형 박용숙 씨가 동생 박용철 씨에 대한 엄청난 원한이 있다. 당시에 그래서 살해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건 청부살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한 거다. 그러니까 형인 박용숙 씨가 동생 박용철 씨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맞다. 배우는 없다라고 경찰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범행 도구 같은 것도 사전에 다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 얘기도 했어요. 박용숙 씨가 범행 도구를 직접 산 거. 그리고 이제 그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그 범행 도구를 산 데까지 가서 다 확인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접 박용수 씨가 범행 도구를 산 것이고, 그리고 박용철 씨가 워낙 이제 유도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체격이 네. 좋잖아요. 네. 그리고 박용수 씨가 체격은 왜소하기 때문에 이게 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졸피뎀이라는 이제 아. 그 수면제, 네. 수면제를 좀 먹였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저희 거기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나 이게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박근영 씨, 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지만 씨 모두 연관이 있기는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 남매 간의 사이가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역동적이고 서로 막 이렇게 저렇게 대립했다 그런 사연이 참 기구한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박지만 씨와 박근영 씨는 어쨌든 좀 사이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미 네. 소문이 파다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중심에는 최태민 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아하. 그 대통령이 이제 그 12 때 그 대통령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삼남매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이후부터 사실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가족들을 만나지 마라.
그래야지만이 당신이 뭔가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냥 떼내려고 했었고, 그렇게 너무 이제 진척되다 보니까 1994년도에 이제 이 두 이제 남매가 결국 노태우 대통령한테도 탄원서를 내서 제발 좀 우리 언니를 좀 떨어뜨려 달라. 모든 이렇게까지 문제 이야기할 조심해야 정도로 되는 거. 사이가 굉장히 악화됐던. 네. 그 이후에 보면 또 이제 박근영 씨가 워낙 생활고 없으니까 박지만 씨가 도와주고, 이제는 또 이 두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박지만 이 두 사람이 또 사이가 벌어지는. 그렇죠. 완전히 또 이게 돌고 도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네, 이제 최근에요. 그 박근영 씨가 신동욱 총재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는 더욱더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아. 그때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이가 별로 좋은 척은 아니, 그 지금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는 거의 보지를 않죠. 왜 그러냐면 그 결혼식에도 안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 예. 안 갔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박지만 회장도 자기 누나인 박근영 네. 씨한테 지금은 생활비를 안 대주는가 봐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그 장애물이 신동욱 총재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는. 그러니까 네. 신동욱 총재하고 이제 박근영 씨가 결혼한 이후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도 멀어지고, 네. 그다음에 박지만 회장하고도 멀어지고 이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 이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